안녕하세요. 58세 된 박미경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믿어지실까요? IMF 때 청계천에서 떡볶이 노점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에 100개 매장을 둔 분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 이게 꿈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25년 전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막막했거든요. 남편과 함께 작은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직원도 15명 정도 두고 연 매출도 8억 정도 나오고 성수동에 전세도 끼고 살면서 중산층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두 아들도 초등학교 다니고 주말이면 소나타 타고 가족 나들이도 가고 그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1997년 말 IMF가 터지면서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주 거래처 3곳이 연달아 부도가 나면서 외상으로 받을 돈 12억이 한순간에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연대보증을 섰던 터라 개인적으로도 8억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요. 회사 문을 닫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전세 보증금도 빚 갚는 데 들어가고 차도 팔고 보험도 해약하고. 성수동에서 구로구 반지하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아이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이사를 했는지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후로 1년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남편이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40살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그것도 사업을 했던 사람을 받아주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33살에 아이 둘 있는 여자를 뽑을 리가 없죠. 실업급여도 자영업자라서 나오지 않고 빚 이자는 매달 120만 원씩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어떤 날은 아이들 급식비도 없어서 도시락을 싸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김치하고 계란 하나 넣어서 보내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애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게 만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미웠죠. 그때부터 정말 절박하게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식당 아르바이트, 청소일, 보험 설계사까지 안 해본 게 없었는데 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하고 무엇보다 아이들 때문에 시간 제약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1998년 가을 정말 막막할 때였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떡볶이 떡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릴 때 해주시던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는데 이거라도 팔아볼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인데 노점상을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 밥은 먹여야 하고 빚 이자는 계속 나가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죠. 남편한테 말했을 때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우리가 노점상까지 해야 하냐,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냐, 3일 동안 말다툼을 했어요. 거의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체면이 밥 먹여주나 자존심이 아이들 학비 벌어주나.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바로 시장에 가서 떡볶이 재료를 사왔어요. 떡, 어묵, 양배추, 대파, 고추장, 설탕. 처음에는 5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집에서 연습을 몇 번 해보고 아이들한테 맛을 봐달라고 했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1998년 11월 어느 추운 날 드디어 청계천 일대에서 첫 장사를 시작했어요. 손수레에 가스버너 하나 놓고 냄비 하나에 떡볶이를 끓였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추위 때문이 아니라 떨림 때문에요. 첫날 매출이 8만 원 나왔어요. 재료비 빼고 나니까 3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때 그 3만 원이 100만 원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팔아서 번 첫 돈이었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6시부터 준비해서 저녁 8시까지 장사를 했어요. 비가 오면 장사를 못하니까 하루 매출이 없고 눈이 오면 길이 얼어서 손님이 안 와요.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손이 갈라지고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하나가 매일 오후 3시쯤 와서 떡볶이 하나씩 사 먹더니 어느 날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여기 떡볶이가 다른 데보다 맛있어요. 뭔가 다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어머니한테 배운 비법이 있었거든요. 고추장에다가 사과 하나를 갈아 넣고 마지막에 물엿 대신 꿀을 한 숟가락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훨씬 부드럽고 깊어져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하루 매출이 1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순이익으로 따지면 하루에 6만 원,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월세 50만 원에 생활비 100만 원이면 충분했으니까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죠. 남편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매출이 나오는 걸 보니까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시장 가는 것도 같이 가고 저녁에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고 아이들도 학교 끝나면 와서 도와주곤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자리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좀 더 제대로 된 시설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메뉴를 늘려갔어요. 순대, 튀김, 김밥까지 해서 분식집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장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을 벌려면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를 써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고추장 하나 고를 때도 여러 개를 맛봐보고 떡도 쫄깃한 걸로 골라서 쓰고 그리고 손님들한테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날씨가 추운 날에는 김치 국물을 서비스로 드리고 학생들한테는 떡을 조금 더 많이 넣어주고 그런 작은 마음들이 쌓여서 단골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3년 정도 포장마차를 하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하루 매출이 30만 원까지 나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꽤 괜찮은 수입이었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아이들 학원비도 될 수 있게 되고 그런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 더 크게 해보자. 그래서 2002년에 드디어 작은 매장을 얻었어요. 을지로 쪽에 10평 정도 되는 작은 가게였는데 제 생애 첫 매장이었어요. 매장을 차릴 때는 정말 설레었어요. 간판도 직접 디자인하고 인테리어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했어요. 미경인의 떡볶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 그 간판을 달 때 정말 뿌듯했어요. 매장 장사는 노점이나 포장마차와는 또 달랐어요. 손님들이 앉아서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더 오래 머물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매출도 더 올라갔어요. 하루에 50만 원, 60만 원까지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가 마인드가 생겼어요. 다른 분식집들을 둘러보면서 뭐가 다른지 연구하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김치 떡볶이, 치즈 떡볶이, 로제 떡볶이까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그 중에서 제일 인기가 좋았던 게 김치 떡볶이였어요. 신김치를 볶아서 단맛을 우려낸 다음에 떡볶이 소스에 넣는 건데 맛이 정말 깊어지더라고요. 그게 저희 매장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됐어요. 매장이 잘 되니까 2005년에 두 번째 매장을 냈어요. 홍대 근처에 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첫 번째 매장보다 더 잘 됐어요. 그때부터 프랜차이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프랜차이즈는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손님 중 한 분이 제안해 주신 거예요. 자기도 이런 매장을 해보고 싶은데 노하우를 가르쳐 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우리 비법을 남한테 가르쳐 주면 경쟁자가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좋은 아이디어를 줬어요. 혼자 몇 개 매장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더 크게 키울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2007년에 처음으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가맹점주는 30대 여성분이었는데 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한테 정말 정성스럽게 가르쳐 드렸어요. 레시피부터 시작해서 장사하는 노하우, 손님 응대하는 방법까지. 3개월 동안 저희 매장에서 직접 일해 보시게 하고 그 다음에 독립하시게 했어요. 다행히 그 매장이 잘 됐어요. 그 소문을 듣고 또 다른 분들이 문의를 해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씩 늘려갔어요. 2010년에는 10개, 2015년에는 50개,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100개를 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꿈만 같아요. 청계천에서 손수레 끌고 떡볶이 팔던 제가 전국에 100개 매장을 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니. 매출도 연간 200억 정도 나오고 직원도 120명 정도 돼요. 하지만 성공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100개 매장이 다 잘 되어야 하고 120명 직원들 생계도 책임져야 하고 가끔은 노점상 할 때가 더 마음 편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매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떡볶이 맛도 보고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도 나눠요. 그리고 신메뉴 개발할 때는 제가 직접 해봐요. 아직도 제일 중요한 건 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겼어요.
강남에 60평 아파트도 사고 아이들 교육도 마음껏 시킬 수 있게 됐고, 큰아들은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둘째는 회계사가 되어서 저희 사업도 도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제일 뿌듯한 건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저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했지만 결국에는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청계천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25년 전 그 자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를 끓이던 제 모습이 생각나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IMF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만약 그때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까요? 아마 그냥 작은 제조업체 사장으로 평범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순간에는 절망적이고 막막하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하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저도 처음에는 노점상 하는 게 창피했어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팔다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도 남편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정성을 다해서 하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저는 지금도 떡볶이 하나 만들 때도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요. 그게 저희가 25년 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저도 33살에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58살이 되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곧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고 온라인 사업도 준비하고 있어요. 인생에 늦은 때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 가맹점 사장님들, 그리고 저희 떡볶이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지금의 미경인의 떡볶이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25년 전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내주고 지금까지 저를 믿고 지켜봐줘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 꼭 기억하세요. 지금이 바닥이라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작은 시작이라도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